예,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무지개수님 1등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청암에 오셨네. 청암이 잘 지내시죠? 예,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 금요일이 되니까, 그죠? 예, 예, 예. 아이고, 방글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들리죠? 일단 소리 확인. 제가 제 소리를 못 들으니까. 아이고, 박영희 선생님 오셨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아무래도 실시간은 우리 이래 저하고 인연이 이래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이 일단 들어주시고, 그, 몰래 아무 이 댓글 안 하고 들으시는 우리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주로 이제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나중에 이제 올려놓으면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분들 들으시니까, 그렇게 예, 좀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방글입도 반갑습니다. NZ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래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저녁은 드시고 보시는가? 편안하게 누워서 보시면 됩니다. 드시고, 식사하시면서 들어도 되고, 저는 얼른 1시간 하고는 이제 빨리 가서 밥 먹겠습니다. 예, 밥 먹고 하면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예. 어, 조금 더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 진도 나가고 그 사이에 몇 번 안 들어오셨지만 나중에 볼 분들을 위해서 예, 우리 서울에서 그 공부 모임 하는 거 제가 요 밑에 그죠?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홍보글을 예, 해놨습니다. 예, 어,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여러 되면 좋겠습니다. 그 조금 완전 초보분들도 괜찮거든요. 초보분들도 괜찮고 조금 공부가 약간 막히는 분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조금 전반적으로 공부가 조금 답답하다 이런 분들은 조금 시간 내서 토요일 날 이렇게 예, 들으시면 좋고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유튜브에 제가 많이 올렸으니까 사행도 하고 10연속 많이 올렸으니까 그 조금 심도 있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들어가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일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일요일 날 신청, 이거 블로그에 신청하면 됩니다. 댓글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번호하고 이름 남기고 비밀 댓글로 딱 올려주시면 제가 체크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장소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오면 이제 공부할 것 나눠드리고 미리 이번에는 미리 좀 나눠드리고 공부 미리 하시게끔 좀 그렇게 할 생각인데 내용을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우리 그 서울에서 이 10월 달에 했을 때는 예, 그 반응이 좋았고 제 생각에 반응이 좋았고 예, 했는데 아무래도 잘 모르는 분들은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데 이제 어쨌든 뭐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공부 조금 이게 사주가 뭔가 잘 안 보이는데 이런 분들이 도움이 되거든요. 공부를 좀 했는데 이게 뭐가 답답한 게 있다 이런 분들을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설명인데 근데 이제 막 이제 그 육친 한창 공부하고 막 이런 분들 들으면 좀 헷갈릴 수는 있죠. 예, 자기가 이제 배우고 있는 거하고 조금 결이 다르면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정도 조심하시면 되는데 크게 그렇지는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어, 그리고 이야기 또 할 게 있었는데 그래. 그걸 또 말씀드릴 게 좀 있습니다. 예,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니 반갑습니다. 뭘 알아들어도 그냥 뭘, 뭘 알아들어도 자꾸 듣다 보면 이게 인이 배깁니다. 사람이 뭐든지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조금 이 무슨 소린지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다르면 힘들거든요. 아이고, 예, 레이첼님, 반갑습니다. 예, 들어오셨군요. 음, 예, 예, 오래 힘들어가지고. 아마 이게 제가 해보면 우리가 사행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기본적인 우리 명리의 체계 참 중요하거든요. 격국도 육친적 관계로 보는 거죠. 격국 같은 게 엄청 중요하고, 뭐 그런 거는 저도 뭐 늘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좀 그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죠. 그 기본적인 육친 가지고 해석하는 것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 뭐 저는 뭐 수업 중에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런 부분을 늘 이야기하니까 풀이하고 하니까네, 그죠? 풀이하고 사주 풀이할 때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주로 이렇게 선보이는 거는 제 이론을 자꾸 선보이려 하다 보니까 사행도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제 사주 이제 이렇게 수업 중에 풀이할 때는 기본적인 격국하고 관계성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죠. 하니까 기본적인 내용, 이거 명리의 기본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게 탄탄해야 사주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 육친 같은 거는 특히 좀 빨리 돌려보는 거, 그죠? 육친이 뭐가 많다든지 적다든지, 혹은 뭐 어떤 것의 생극의 관계가 좀 균형이 안 맞다든지, 이런 것들 관계를 조금 이렇게 빨리 좀 찾아보고 보는 눈이 좀 필요하죠.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이야기할 게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의 연습은 많이 앉아 해야 되죠. 그래서 좀 굉장히 자유롭게, 육체는 자유롭게 좀 돌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초급자들이 여기서 굉장히 좀 이렇게 더듬수를 놓죠. 그러니까 요거는 뭔데, 요거는 뭐다, 이렇게 하면 조금 한 단계, 뭐 아버지의 뭐다, 엄마의 뭐다, 엄마의 뭐고, 뭐 자식의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살짝만 돌려버리면 헷갈리거든요. 한 중급 정도 넘어가게 되면 조금 헷갈려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눈치를 빨리 채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참 초급에서 중급 정도 들어갈 때. 그러고 막 이상한 거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 신살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그런데 그 신살 종류는 별로 많이 알아야 되는 거 별로 없어요. 예, 중요한 것만 하면 되거든요. 신살을 보지 마라 소리가 아니고, 중요한 것만 챙겨서 꼭 외울 거는 꼭 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그거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 예, 사주를 보면 이거는 신살로 뭐가 있구나, 이런 것들은 빨리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사주를 많이 보고 애운 거를 자꾸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백날 애워봐야 소용없습니다. 사주를 많이 봐야 돼. 사주를 많이 보고 빨리 찾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 하고, 일단 우리 뭐 명리에서는 육침 빨리 찾는 거 중요하고, 그것만 하면 이제 풀이하는 연습은 이제 자꾸 해봐야지. 많이 할수록 좋아요. 어쨌든 사주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주로 공부를 오래 했다고 막 이게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인생을 막 파노라처럼 다 보이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보는 것만 봅니다, 사람은. 자기가 탁 보이는 것만 보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폭을 넓혀가려고 애를 쓰죠, 그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런데 결국은 오래 공부를 해봐도, 물론 이제 뭐 저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한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감히 그런 이야기는 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 이게 폭이 무조건 넓어지진 않거든요. 엄청나게 넓어져서 막 전체가 막 이 사람 막 인생 전반이 확 깨뚫어 보이고, 그런 사람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부분에 아주 깊이 있게 어느 부분을 건드리는 건 잘 할 수 있는데, 전반에 대해서 이걸 탁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어렵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한계, 사람이라는 한계와 그리고 글자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명식이죠. 그죠? 사주 팔자의 한계. 팔자가 가지는 그 한계성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우리가 기운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운이라 하는 것을 글자화하고 문자화하기 때문에 거기서 벌써 오류가 생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한계가 딱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전반을 딱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명리가 시간을 지나면서도 계속 유지가 되고, 또 요즘은 또
뭐 워낙 젊은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죠. 또 학문적 접근이 가능하고 인문적인 또 접근이 가능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죠 공부를 하고 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전처럼 뭐 이런 공부하는 걸 좀 숨기고 공부하고 하는 세월 뭐이 아니니까 요즘은 뭐 그죠 다 오픈이 되고 또 뭐 비법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고 비법이 없죠 그죠 비법도 별로 없고 뭐 다 오픈 다 됐잖아요 거의 다. 그러니까 뭐 공부하기도 좋죠. 좀 즐겁게 공부하는 게 좋죠. 이런 거는 너무 막 이렇게 음침하게 공부하지 말고 이 사람 관계도 좀 이렇게 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관계도 좀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이거를 조금 아주 신비한 거라 생각하지 말고 조금 즐겁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즐겁게 공부하시라 하는 이유도 이게 이제 직업적인 걸로 쓰려 하면 공부 좀 깊이 있게 해야 되겠죠, 그죠? 좀 많이 훈련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좀 뭔가를 알아간다라는 개념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우리 뭐 실시간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18분 들어와 계시는데 다 지금 편안하게 지금 집에서 잠옷 바람으로 식사하시든가 뭘 드시면서 들으시니 그렇게 편하고 즐겁게 공부를 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늦게 오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공부 우리 모임하는 거 참가하는 거 지금 토요일 날 하는 거는 인원이 저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인원이 적게 모일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일단은 시작하거든요. 그래 아마 지금 신청하시고 하면 이제 많이 안 모이면 저하고 이렇게 속닥하게 공부를 할 수는 있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속닥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일요일은 우리 그 기존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오니까 아마 인원이 다 채워지거나 근접하지 싶습니다. 30분 가까이 이건 자리가 딱 30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뽑지는 못하니까 조금 서둘러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그 격국 부분을 내년부터 이제 공부를 어, 좀 많이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 프리미엄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아니지 멤버십 기능이 있기 때문에 멤버십 통해 가지고 실시간 격국으로 풀이하는 방법하고 격국으로 사주 풀이하는 그거를 멤버십에서 좀 하고 그 정리를 멤버십에서 격국을 좀 해갈까 이렇게 싶습니다. 실시간 우리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요일을 하나 정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멤버십으로 해가 격국 위주로 그렇게 해가 자평진전하면 되거든요. 자평진전하고 그 외에 기타 격국론 책을 하나 해도 되는데 그러면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되니까 격국은 조금 가볍게 가는 것도 좋거든요. 어렵게 하면 공부하기 싫어요. 격국은 격국 거기에 매이면 통렬이잖아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격국으로 통렬하려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제 사인거 가지고 이제 이걸 돌려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뭐 격국으로 하는 분들이 사주풀이 하는 분이 엄청 많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격국으로 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욕 들어 먹으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격국 용신인데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 멤버십으로 해서 자평진전 처음부터 해가 쭉 훑어가면서 실시간에서는 풀이 위주로 1시간 정도 혹은 1시간은 좀 기나 한 40분 정도 하면 되려나 해가지고 명조 하나씩 풀이하면 괜찮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명조 풀이하면서 격국을 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까 합니다. 2024년부터 새롭게 편성을 좀 해서 준비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 자평진제는 뭐 기존 서적에 나오는 그 서적 또 번역본도 많으니까 그죠? 번역본 책 하나 골라가 아무거나 책 하나 골라가 하면 되니까 요즘 뭐 책 번역 다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똑똑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째나 다들 똑똑한지 우리같이 이래 그냥 멍청하게 이래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다 우리는 하면 안 되나 저같이 이래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는 사람하고 좀 다르죠.
똑똑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번역 잘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된 내년의 계획은, 큰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지금 수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수화화에서 어느 부분을 할 거냐, 요거를 이어종 명세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어차피 오늘 다 안 됩니다. 그 수화만 가져왔는데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할 게 많기 때문에 많은데, 오늘 명식 간단한 게 하나 보고, 명식은 5분 초에 우리가 그 수업 중에 했던 참고 문조 하나 있습니다. 거기 수화를 이야기하기에 뭐 그런 대로 괜찮다 싶어서 그 명식 하나 보고 그렇게 하면 오늘 공부 충분하지 싶습니다. 예. 그 이호종 명스는 우리 그 번역본 책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또 인터넷에 검색을 하게 되면 또 열심히 이렇게 번역해 놓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 가지고서 공부하시면 되죠. 그래서 번역은 특별하게 우리가 출처를 밝히는 것도 좋긴 하니까 일단 저는 책하고 두 개지를 해서 인터넷에 있는 송백님인가 하여튼 번역해 놓은 게 있더라. 그거 가지고 책하고 그 두 개의 내용을 내가 정리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해 놨거든요. 그거 좀 이따 보면서 이제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재밌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아주 초기에 공부할 때 요 내용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생각할 게 많습니다. 한자로 딱 이렇게 간결하게 된 거는 생각할 게 많거든요. 그런 게 좋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해보겠습니다. 자, 댓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따방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지지가 기본은지네 너무 복잡해서 예, 무당팔자라는 얘기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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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 부산입니다. 제 말투 딱 들어보면 부산이죠. 예, 예. 한자, 한자는 사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한자는 별로 뭐 걱정할 게 없어요. 한자는 네이버나 뭐 이런 뭐 다 있는데 뭐 열심히 다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한자를 아는 게 그런 게 아니고 그 뜻을 이해하는 게 더 어렵지, 그죠? 한자 번역은 문장 번역은 누구든지 다 하잖아요. 다 하거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명리식으로 이해하는 게 좀 어렵죠. 그죠? 예, 그래서 저도 한자 잘 모릅니다. 이러면 뭐 이게 무슨 소린지 늘 찾아봐야 되죠. 오늘 한자 제가 사전 이불로 키워놨는데 한자 사전 나중에 보면서 해야 되겠다.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오늘 할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잠시 들어보면서 하십시오. 자, 보자. 제가 일단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조금 이래 되면 되긴 하지만, 예, 제가 일로 갈까? 일로 가는 게 낫겠죠? 예, 이렇게. 자, 이제 오늘 할 분량하고 다음 주에도 이게 보세요. 저도 뭐 이거 한자에 나누고 한글로 탁 이렇게 바로 하니까 이렇게 막 요 그대로 파일을 만들어가 이렇게 곱표해 놓고 이렇게 하죠. 예, 이런 식으로 한자는 잘 몰라도 됩니다. 자, 수하고 그다음 화만 일단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럼 명식 하나. 요거는 이제 우리 수업 중에 한 명식이라서 요풀이 하는 거 하나 그렇게 나눠봅시다. 그렇게 하고 없죠. 예, 그렇게 하는데 화는 오늘 다 못 할 것 같아요. 수하고 화에서 그냥 수만 일단 예, 조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사실은 이거 이어중명서에서는 그 이제 이어중이 이거 그 주해를 따른 거잖아요, 그죠? 기곡자 글에 유문에다 달았는데 기곡자 이 기곡자 글 아니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아니다 뭐 이거 위스다 하고 뭐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는 잘 모르겠고 조사하는 사람들이 잘 조사해 가지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 거는 잘 똑똑한 분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가 내용이 좋으면 그 내용 가지고 공부를 해보는 거니까 우리들은 그럽시다. 저는 일단은 한자가 있는 거는 우리 분들이 참고를 하라고 그냥 이렇게만 해놨습니다. 요 한자 약간 밑에 내가
요 자동으로 탁 변환하는 걸 해놔니까 이렇게 약간 오류가 생깁니다. 근데 뭐 다른 건 크게 문제는 없지 싶은데, 예, 우리가 볼 거는 번역 두 개를 해놨습니다. 제가 하나 번역 하나 이 책에 있는 거 번역 그 책에 있는 걸 제가 정리한 거하고 하나는 인터넷에 그, 그 다른 분이 번역한 거 그렇게 두 개 가지고 보면 서로 비교해 가 보면 그죠 좀 더 그 하잖아요 그죠. 예, 제가 요 구절은 평소 수업에서 예전에 좀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공부 여기 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보는 기분으로 저도 오래돼 가지고 다시 좀 까먹은 것도 있고 있는데 이참에 정리한 참에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한자는 일단 제가 부분 필요할 때만 끄집어낼게요. 근데 뭐 그렇게 필요 없지 싶어요. 번역만 봐도 충분하지 싶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부터 봅니다. 이제 이거는 뭐가 많다라는 기준을 했으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앞에 공부했던 그 기준을 해가지고 수에 대한 관념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라는 건 어떤 성향을 가지더라. 이제 그거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수가 조금 수의 그 작용이나 수의 그 어떤 어떤 그 특성, 수의 특성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 거냐에 대한 건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중명세는 이제 이게 상대적으로 수라는 것이 다른 오행을 많이 보는 관계로 이제 이렇게 다섯 가지 오행을 말 볼 때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수의 특성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요거 하고 뒤에 명식 간단하게 한번 보고 그렇게 합시다. 오늘은 그렇게 하면 시간이 대략 맞을 것 같습니다. 도중에 질문이 살짝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 말 많이 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수를 많이 만든 이거 두 개를 비교합니다. 요거는 같은 내용의 번역이죠. 예,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읽겠습니다. 수를 만남이 많으면 수가 이제 수를 갖다가 많이 만나게 됐다. 득했다니까 그죠? 예, 기세가 깔아앉아서 물에 빠진 듯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재주는 적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주를 뜻하는 교라는 요게 이제 있죠, 그죠? 그래 권모는 많다, 권이라는 것은 많죠, 그죠? 권자, 권력, 뭐 이런 거, 뭐 권세,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뜻하니까 그런 것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많으니 삭이 났으나 이 삭이 났으나 꽃을 피우지 못하고 명성은 넓은 바다와 같다 이렇게 하고 밑에서 해석은 좀 이렇게 해놨어요.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한자가 되다 보니까 이 한자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살짝 달라져.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렵게 하는. 예, 그래서 이제 수가 대략 많으면 침잠하고 엎드려 물에 빠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거는 기세가 가라앉아 물에 빠진 듯하고 가만 보면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말은 뭔가 빠진다 소리죠, 그죠? 예. 여기 있으면 익자가 있으니까 익사한다 이 정도 되나? 익사한다 엎드리고 그죠? 익사한다 뭐 이렇게 되나? 예, 침잠하고 엎드려서 물에 빠지게 되는데 이제 요게 가지는 뜻을 한번 생각해보고 작은 기교로 이렇게 해놨죠, 그죠? 예, 작은 기교 소교 이렇게 해놨으니까 작은 기교로 기교가 되게 영리함으로 많은 군세를 부리고 이게 살짝 다르죠. 제주는 적고 근무가 많다 이렇게 느낌이 싹 다르잖아, 그죠? 예, 삭이 수려하지 않아도 명성이 왕량하게 된다. 삭이 수려하지 않아도 명성이 왕량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 여기 삭이 났으나 꽃을 피우지 못하고 명성은 넓은 바다와 같다. 좀 다르죠, 그죠? 이게 번역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얘들을 조합해가 우리식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거를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수가 우리가 많은 것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수가 많으면 수들은 기본적으로 모여서 내려가거든요. 그죠? 수들은 개별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항상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저하고 이야기할 때 산에서 이렇게 비가 이렇게 오면 모여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강으로 흐르죠, 그죠? 강으로 흘러서 이쪽으로 모여서 내려가는 성향이 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여서 내려가는 이게 그 수어의 기본적인 성향으로 시작을 되죠. 그래서 하하는 아래로 내려가는 성향을 가지더라.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했고, 수라는 것은 이제 모여서 이쪽에 산, 이쪽에 산, 이쪽에 산, 여기 다 산에 혹은 들판의 수들이 낮은 곳으로 향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 수더라. 요게 대전제지.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수가 이제 수를 많이 만난 거야. 수가 수를 많다. 그러니까 팔자 안에 수가 많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예. 수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수가 너무 많다라는 것은 그게 아래로 내려가려 하는 그 기세 때문에 수들이라는 것은 깔아앉게 되는 성향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죠? 물이 많아지면 아래로 내려가려는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깔아앉게 된다라는 특성이 있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게 깔아앉다 보니까 음하게 되잖아요. 그죠? 아래로 내려가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은 기교로서 많은 권세를 부리거나 재주는 적고 근보가 많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수들의 특성이 내가 가진 것은 작아요. 항상 내가 가진 것은 작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수들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모여서 가기 때문에 나는 내가 흘른 길은 작은 길이에요. 내가 이 산을 흘러가지고 내려왔을 때는 이 산만 적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산들, 다른 위치에 있는 산들에서 흘러내린 것들은 이제 모였기 때문에 그 다른, 다른 산들에 흘러내렸던 다른 들판을 흐르고 다른 것을 흘러내렸던 것의 권한을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수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작게 자기가 존재가 작더라도 기세를 모았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세를 통해서 자기가 권한을 쥐려고 하는 거예요, 수들은. 그래서 수가 엄청 많아지면 이제 그 기세가 무섭죠. 그거는 우리 홍수 같은 거 똑같아요. 강물이 넘친다든지, 물이 흘러가지고, 크게 세차게 흘러간다든지, 이런 동작하는 것들이, 이제 그 나름의 권세를 가진다. 약간 이런 의미하고, 약간 유추를 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기세를 끌고 가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수가 많이 모였을 때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들이 많이 모여서 움직이게 되면 이제 예, 사기라는 것은 수에서부터 목이 사기 나겠죠, 그죠? 사기 이렇게 탁 이렇게 튀어나와요. 수에서 사기 딱 튀어나오는데 그렇지만은 그 수가 활짝 펴가지고 꽃을 피우지는 못하거든요. 물이 많게 되면 화로 가지는 못해요. 그죠? 그 자체가 이렇게 탁 sak을 틔우기는 해요. 그러니까 목을 갖다 이렇게 내는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표시 삭이 났으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꽃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 밑에 번역이 좀 더 맞죠. 삭이 나지만 수리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니까 즉 화로 이렇게 되지 않아도 그 명성은 왕량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명성이라 하는 성예라고 하는 건데 성예라는 것은 대략 이제 이게 명성이나 이런 것들 뜻하는데 이게 수들은 그 작은 개체들이 모여가지고 큰 거를 이루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그 기세나 권한을 갖다 가져가려고 하는 그 작용력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넓이, 큰 범위, 많은 것을 포함하려고 하는 작용, 능력 이런 것들은 이제 수들이 모임으로 해서 생기게 되죠. 그죠? 그래서 사주 안에서도 수들이 많다 할 때는 대략 그 기세를 갖다 끌고 가려고 하는 기세들이 엄청 많죠. 강하고 그죠? 합류시키고 사람 간의 관계를 갖다가 통하여서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제 휩쓸리게 되면 엄청 큰 타격을 입기도 합니다. 수들은 절제가 그 스톱이 안 되거든요. 물이 한번 흐르면 절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아설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토가 엄청 많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들이 엄청 많다라는 것은 수의 그 기세를 제어하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라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왕량한데
왕량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흘러가는 것을 다른 것들에 의해서 축소시킬 수 없고 제지할 수 없다라는 것들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수들은 팔자 안에 수가 좀 강하고 왕하고 많다 이렇게 하면 그 사는관계, 관계성, 비견급제 이렇게 수들과의 관계가 나라는 존재가 그죠? 다른 사람한테 휩쓸려서 가기가 쉬워요. 내가 주동하고 가는 것 같지만 그 큰 흐름 속에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큰 흐름 속에서 이제 휩쓸려 가지고 내 뜻을 펼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니까 수들 이야기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동업할 때 조심해라. 돈 생기면 돈 벌면 배신당한다.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수들은 돈이 딱 생기게 되니까 동업에서 돈 생기면 배분이 잘 안 되거든요. 전부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전부 다 자기 거다, 내 거다 이렇게 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수들이 많으면 조금 그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수덕수다 이 부분을 좀 먼저 여러분들이 챙겨서 문장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가 많다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순대 내가 화가 많은 게 순대 화가 많다. 수 입장에서 화가 많은 경우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밑에 번역기를 볼게요. 우리가 지금 금요일이 되고 또 이 한자 있는 이런 거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들어왔다가 지금 살짝 다른 볼일보러 나가는 모양인데 인원이 지금 조금 적네. 인원이 적어지면 이제 금요일 수업을 안 하는 걸로 금요일 실시간을 안 하는 걸로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멤버십만 운영을 하는 실시간 그런 일이 없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가 화를 갖다 많이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 이제 번역을 보면 수가 화를 만나면 예를 숭상하면서도 그렇죠. 예를 숭상하면서도 재물을 탐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깊이 생각하여 근심하는 일이 많고 그렇죠? 이를 용맹스럽게 결단하여 구애하게 된다.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문장을 보면 이게 왜 그러지? 이제 이렇게 고민하게 되죠. 근데 가만 따지고 보면 참 단순해요. 쉬워요. 밑에 번역 하나 더 보겠습니다. 수가 이제 화를 많이 본 적 예절을 숭상하고 탐욕스럽고 이렇게 했죠. 이것도 보면 예를 숭상하고 탐욕스럽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재물을 탐하니까 그죠? 탐도 해놨으니까 이런 것도 탐한다는 거거든요. 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합시다. 왜 일단 예절을 숭상하다. 얘는 화죠. 화. 그러니까 수가 화를 많이 보면 자기가 화를 다 점령한 줄 알아요. 그 제가 수시로 이야기하죠. 수라는 것은 결국은 요 화로 가서 화의 작용과 교우하게 되는데 화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면 수가 화의 자리에 이 관계에서는 이고지고 하는 것들의 작용하고 조금 달라요. 이기냐 지냐 막 이런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극의 관계 수가 과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거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수가 화를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것은 수가 이제 화 쪽으로 가서 그 작용력을 자기가 다 장악하려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라는 것은 확산의 작용을 많이 하게 돼요. 엄청 확산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수의 작용은 이제 그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개수들은 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가 화처럼 놀아요. 자기가 화인 줄 알아요. 화를 많이 보면 화인 줄 안다. 이게 화로 됐기 때문에 화의 작용은 이해죠. 그죠? 이해라는 것이고 이해라는 것으로 돼서 그렇게 하지만 뭘 하느냐면 재성이 되기 때문에 화가 재가 되죠. 재가 되기 때문에 수가 화를 갖다가 전부 다 감사하면서 그거를 제어하고 조절하려고 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여름의 계절에 수가 여름에 태어났다든지 이제 이런 게 기본이 되겠죠. 그죠? 계절적으로는 반드시 그렇지 않아도 수가 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화를 보고 있다거나 이제 화의 작용을 좀 더 많이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가 이 수에 대한 장악력을 가지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거는 수의 본능입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도
수라는 것에 대해서 그 작용력을 권한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냥 애를 쓰거든요. 두 개가 이제 상반된 상호작용, 아래 위의 작용에서 그 작용을 하게 되죠. 그죠? 화와 수의 관계는 내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믿고 깊이 생각하여 근심하는 일이 많고, 이렇게 스스로 긍지가 있고, 여기서는 밑에 번역 좀 다르죠. 심령하고 걱정이 많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깊이 생각하여 근심하는 일이 많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심려하고 걱정이 많고,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들이 이제 화를 많이 보게 되면 이제 그 수에 대한 장화, 화에 대한 장화, 화를 갖다가 어떻게 자기가 이루어 갈 거냐라는 그 작용. 그리고 이제 화를 많이 보게 되면 이 인간관계나 사람관계들이 이게 떨어져 나가거든요. 확산이 돼버리니까, 그죠? 기존의 결속력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수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모여서 내려오는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작용이 이제 화를 많이 보게 되면 자연히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라든지, 이게 이제 내가 화를 갖다가 혼자서 그거를 어떻게 장악해 나가느냐 하는 자기의 그 세력이 적어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화가 많은 중에서는 수가 자기 모양을 갖다가 온전하게 가지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그죠?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를 용맹스럽게 결단하여 하지만 후회하게 된다, 이렇게 하고, 그죠? 맹단해서 맹단하고 나서 후회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죠? 이것도 보면 수가 화를 많이 볼 때 특성이거든요. 수라는 것은 어쨌든 화기를 보게 되면 화보다도 그 작용력을 갖다가 더 넓고 광대하게 펼치려는 욕심이 많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수가 안 그러면 수가 화를 갖다 오게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정화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정화가 임수로 이렇게 오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이렇게 하면 수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화를 갖다가 수가 커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는 수가 엄청 커야 돼요. 수가 크고 화가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구절은 이제 화가 대략 더 크다는 개념이 되잖아요. 그죠? 수는 작고 적고, 이렇게, 그죠? 수는 좀 적고 화가 엄청 크다, 많다, 이런 것이 개념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화를 자기 안에 넣지를 못하거든요. 화를 안에 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원래 수들은 기본적인 작용은 두 가지 작용이 있는데, 화를 갖다가 안으로 넣는 작용이, 기본 작용은 화를 넣는 작용이에요. 화를 자기 안에 넣어버리려고 하는 작용이거든요. 그런 거 하나와 그 다음에 화를 전부 다 감싸는 작용 두 개를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 작용 두 개를 가지고서 살아갈 때 사용을 하게 되죠. 수들은 어느 수든, 임수든 개수든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이제 그 화에 대한 정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때 그 수가 적고 화가 많다라는 것은 수가 그 화에 대한 작용에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게 되겠죠. 그죠? 이걸 어떻게 다 에워쌀까? 이걸 어떻게 다 내가 정복할까에 대한 근심이 생기게 되겠죠. 이제 그런 작용 등에서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화처럼 자기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화처럼 확산하고 화처럼 펼쳐나가야 되는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수들은 사실은 가장 이렇게 모여있고 아래로 내려갈 때 그 수가 가지는 차분한 성정,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목이나 화를 보기 시작하게 되면 수가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아주 이래 더 세다 하면 좀 그렇나, 더 세다 하면 좀 그렇지만, 뭐 더 센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 기세가 확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로 태어났는데 화를 많이 보면, 그런 사람이 많은 게 바로 수가 화를 많이 보게 되면 이게 확산하면서 그 작용력을 목과 화로 확 펼쳐내는 동작이 많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겠죠.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장들은 다 이렇게 두고두고 읽으면서 가만히 꼭 씹어보면 재밌습니다. 맛이 점차납니다. 우러납니다. 꼭꼭 씹어서 그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봅시다. 다음 단계는 이제 수가 목을 많이 봅니다. 수가 목을 많이 보는 경우입니다. 수는 뭐 요만큼 있다. 그럼 목은 이쪽에 좀 많은 거예요. 수가 요만큼 있고,
목은 이만큼 이렇게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아이고, 우리 따방님, 예, 외국에 수다자, 외국 나가 살라. 그런 소리 많이 하죠, 그죠? 우리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님은 아주 댓글을 열심히 올려주시네요. 음, 음. 아, 오늘 법륜스님 정문적설하는 법륜스님에 내가 밀렸는가 봐. 아, 이런 비극이 있나. 오늘 법륜스님의 정문적설에 밀렸네. 아이고. 예절을 숭상하는 거하고 재물 탐하는 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오는 재물하고 예절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예절을 쭉 차리는 사람도 돈 밝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어, 수가 화를 안 보면 깔아앉죠. 그죠? 작용을, 자기 작용을 잘 못해요. 수들은 화를 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깔아앉기 때문에. 화를 봐야 자기가 움직이죠. 그죠? 예, 예,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을 보는 거 합시다. 수가 목을 만남이 많다 하는 것은 수가 목을 만남이 많으면 흘러가서 멈추지 않고, 그죠? 자기 뜻을 고집하면서도 도리어 유약하여 일에 임해서는 산만해서 끝맺음이 없고, 그죠? 사치와 금소의 중도를 잃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이 앞에 거 좀 더 안 좋죠. 수가 목을 보는 데 있어서 멈추지도 않고 고집스럽고 오히려 약하고, 그죠? 수가 약하고 또 일을 뭘 하는데 야가 산만해. 그리고 뭘 하면 끝이 없어. 끝맺음이 없어. 그리고 사치하고 금소 이런 것들 없다. 그러니까 사치하지 금소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하고 이런 관계가 없고 막 이런 절제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두 개 뭐 딱 조절해야 되는데 그래 못한다 이 말이죠. 피컬의 밑에도 보면 수가 목이 많은데 그치지 않고 그러고 여기서는 좀 다르죠. 흘러서 멈지 않고 의지에 집착해서 유하지 못하고 일에 임해서 한만이라는 글자 내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담당하지 않고 등한하다. 이 자체도 좀 풀이도 좀 어렵죠. 네이버 사전을 찾으면 나옵니다. 검소하고 사치함의 중요. 자, 이제 이걸 갖다 해석해야 됩니다. 수가 우리가 목을 많이 본 사람이야. 수가 목을 보면 많이 보면 여기에서 보면 흘러가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수들은 목에 끌려가거든요. 금을 보면 자기가 흐르고, 그죠? 금을 보면 저절로 흐르고,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수라는 것은 금을 보면 저절로 자기가 흐르고, 자신이 흐르고, 목을 보면 목에 이끌려가. 근데 우리가 이제 수생목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의 식상이잖아요. 그죠? 목이라는 수가 목을 갖다가 보게 되면 자기 식상인데 자기가 뭐 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자기가 뭐 하는 것 같잖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에 이끌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들은 목이라는 걸 보게 되면 그 수에 이끌려서 자기 모양을 이제 바꾸게 되죠. 그죠? 변형하고 변경합니다. 그래서 사주안에서 수들은 항상 흘러가는 자리는 수들이 어떻게 가느냐 볼 때는 반드시 목을 봐야 됩니다. 목이 어디 있느냐. 그죠? 목이라는 것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를 가지고 거기에 끌려가요.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자, 내가 임수로 태어났어. 예를 들어서 임수로 태어났다 합시다. 임수로 태어났는데 사주 안에 진과 이렇게 두 개 있어. 이렇게 두 개가. 자, 개수로 태어났어. 위와 축이 이렇게 있어. 자, 임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겠어요. 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가거든.
임수는. 개수는 어떻게 가느냐 하면 여기서 뜻을 세워서 여기로 가게 돼. 요 묘지거든. 요로 간다고. 이게 요 방향이 근데 여기 전부 다 목이 들어있죠, 그죠? 목이 들어. 이거 아니라도 수들 임수가 묘 이렇게 인이 있으면 신이 이렇게 있으면 그대로 여기서 나와가지고 일로 간다고 전부 다. 금에서 나와서 목으로 가잖아요. 수들 임수는 그죠? 개수 똑같이 금에서 나와서 목으로 가거든. 이게 저절로 끌리거든. 이게 저절로. 그러니까 수들이 목을 보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거를 꼭 한단 말이지 이게. 하면서 한다고.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은 꼭 한단 말이야 이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지. 그래서 올해 개묘년 이런 거 왔다 이거 묘가 왔다 이런 목 작거나 이런 거 수일관들 어떻게 해요? 목 따라가는 거죠 목 따라. 그죠? 이제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수의 그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수가 목을 많이 만나니까 자연히 끌려가는 데 많겠죠 그죠? 끌려가는 거 많으니까 얘들이 멈추지를 않는 거야 목을 보는 순간 멈추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목을 보니 멈추지 않으니까 고집이 세겠죠 그죠? 자기의 의지가 확실하다.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야. 그 수일관들이 여명들이 그 목을 놓지를 못한단 말이죠. 목에 빠져가지고. 검은 잘 떨굴라거든. 수일관들이 그 여명이다 이러면 엄마 떨구도 자식을 붙들고 매고 막. 목을 붙들어 매고 막. 이거 못 벗어나가지고 막. 목을 못 벗어난대 수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냐 수들이 쪼개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 수가 유약하게 돼요. 수는 어떨 때 강하나 모일 때 수는 모일 요렇게 여기서 물 따라 보세요. 이게 세차게 쫙 나가잖아. 그죠? 근데 거꾸로 물을 갖다가 거꾸로 여기서 물을 준 거예요. 여기서 수도를 틀었다. 이래가지고 수도 꼭지 수도 틀었습니다. 이렇게 틀었는데 요로 물을 부은 거죠. 일로 내려가면 이래 되겠죠. 그죠? 거꾸로 가면 그러니까 목을 탄다는 거 이런 거지. 그죠? 예. 검을 탄다는 거 이거고. 이되죠. 두 개. 공간되죠. 그죠? 검을 타서 흘러내리는 것은 모여서 흐르는 것이고 목을 탄다는 것은 흩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 목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면 도리어 유약해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목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끝이 끝맺음을 못 낸다는 거는 뭘 뜻하냐 금이 끝맺음은 금이거든요. 매듭 짓는 거는 금으로 가야 이제 매듭이죠 그죠. 금이 없으니까 뭐 목이 많으니까 당연히 금이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끝맺음도 없고 끝도 없고 뭐 늘 질질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활을 써서 목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금을 버리고, 자기를 쪼개어서 목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에 선단 말이지. 그죠? 예. 사치와 금소의 중도를 읽고, 이거 좀 안 좋죠. 그죠? 좀 안 좋은 걸 많이 적어놨어요. 수들은 금을 타는 게 좋거든요. 금 타면 평생 편안해. 그냥 막 대충 얻어먹고 살면 좋은데 수들이 이제 목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이 싹 사라지지. 아이고 내가 이 목을 나도 모르게 목 타고 있네. 나도 모르게 목에 앉아 있네. 목에 들어가 있네. 이런 거 합니다. 수들이 목을 보게 돼.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한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토달아가면서 연습해 보세요. 요 씹어 먹으면 단맛이 많이 나는 한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 금을 많이 볼 때 해봅시다. 금을 많이 볼 때. 시간 많이 잘 가지. 명조를 풀어야 되는데. 금을 많이 볼 때
수가 금을 막 많이 만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저 아까 이야기했죠. 반대죠. 뭐가 반대입니다. 요 아까 요거하고 반대죠.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금을 만나가 요런 물들이 모이니까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적어놨는가요? 봅시다. 이제 금이 좀 많으면 그것도 문제지. 그죠? 목으로 못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문제긴 한데 그렇게 할 때는 보자. 수가 금을 만나이 많으면 명의 본과 말이 항상 편안하고 좋은 이야기 막 해놨습니다. 재물의 원조, 이거 돈도 많이 버네. 많이 얻고, 그죠? 의를 좋아하고, 그러나 실제와, 의는 좋아하지만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 그게, 좀 빠져있죠, 그죠? 원글에서는 조금 빠져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좀 보탠 것 같아요. 이거 의역을 한 것 같은데, 직역만 하면 되는데, 실제와 부합하지 않으면 지혜가 크지만 음욕이 많고, 지혜는 크지만 음욕이 많고 금수로 깔았기 때문에 이게 음욕이 많거든. 음한 게 기운이 많이 찼잖아. 그죠? 양기의 그보다 음의 기운, 안으로 감추려고 하는 기세가 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혜는 당연히 크겠죠. 수가 많이 생기니까. 그렇고 지혜가 뛰어나고 의를 저버리는데 그러나 성령 정신은 강합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해보자. 이 의를 저버리는 건 왜 그러냐 설명해 줄게요. 예. 여기서는 의를 저버린다 해나 여기서는 뭐 의리를 좋아해서 실속이 없다 이렇게 다르죠. 완전히 번역이 달라요. 어느 걸 할까? 수가 금이 많은 적선 본말이 안정이 되고 재물의 원조를 많이 받고 의리를 좋아해서 실속이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의리를 좋아해서 실속이 없는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의리를 저버릴 수도 있어요. 왜 의리를 저버리냐 하면 수가 흘러가려면 반드시 금을 떠나야 되거든요. 이게 나와 있지, 그죠? 그래서 이게는 의를 금을 통해서 금에서 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금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금을 벗어나야 자기가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 금을 벗어나는 동작이 필요하죠, 그죠? 수들은. 그래야 여러 개가 모여요. 그런 작용이 있는데, 그래서 수는 여기 보면 뭐라 해놨냐면, 예, 본과 말이 편하고, 그러니까 내가 편안해. 금이 많으니까 금에서 계속 물들이 막 이쪽 저쪽 산에 온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다 흘러내려요. 이렇게 흘러니까 쭉 흘러내리니까 내가 얼마나 뭐 가만히 있어도 뒤에서 밀어가지고 나를 가게 하잖아. 난 가만히 있는데도 막 그죠? 무리가 아까 그 수가 많을 때 이야기 봤거든요. 쫙 밀고 가죠, 그죠? 그런 작용을 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금 많은 게 흠이 안 돼요, 수가. 그러니까 당연히 금들은 이게 상인도를 해야 돼, 이해가 되는 부분이 왔죠. 뭐냐 하면, 화를 갖다가 머금기 때문에 금은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죠? 화가 모여 금으로 가고, 금이 모여 수가 되고, 금에서 수가 나오고, 그죠? 금이 수를 이루는데, 원래는 수가 금을 이루는데, 일단 그거는 뭐, 상인도 설명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오니까, 여기서 흘러내리니까 나는 뭘 가지고, 금을 가지고서 흘러내려오므로, 화가 전부 다 이 금이 많은 것에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끊기지만 않으면, 금과 인연을 끊지만 않으면 이 말입니다. 금이 많으니까 잘 안 끊기겠죠, 일단. 금이 많으니까 뭐 이거 끊길 리가 있겠습니까? 물이 계속 밀려가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냐? 재물이라는 것은 금을 통하여서 흘러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재물의 원조를 많이 얻고 재물의 원조를 많이 받고 이런 풀이를 해놨죠,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 금을 많이 본다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겠죠, 그죠? 이 개수가 이제 목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좀 이야기가 달라지지. 좀 이야기는 달라져요. 자, 그런 거. 그래서 이 부분도 재밌죠, 그죠? 재밌습니다. 수가 금을 좀 많이 볼 때. 다음, 이제 수에 대한 거는 마지막. 수가 이제 토를 많이 볼 때. 이게 이제 생각을 할 게 좀 많습니다. 자, 아이고, 우리 법륜스님 정문적 적설이 다 끝났는가? 우리 선생님들 좀 늦게 이제 들어오시네. 자, 수와 토가 만나이 많으면, 이게 토가 많으면, 침착하고 조용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그죠? 침정하고 깔아넣는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고집스럽고 이렇게 해놨죠. 그죠? 여기서는 요 있네. 고집불통이며 좀 축약이 하는 거예요. 내면은 예리하나 외면은 둔하고 토가 많으면 외면은 둔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면은 예리하고 외면은 둔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라는 거 하고 그죠? 둔이라는 그 내 아는 리하고 그 밖은 둔하다는 한자가 있습니다. 리둔을 이렇게 찾으면 요런 뜻이 있습니다. 요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카롭과 무디 뭐 이런 표현이 됐는데 이제 그거로 안바 밖의 그 차이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예. 둔하고 질투는 참으면서도 한스러움이 많고 신의의 결연함이 없습니다. 신의의 결연함이 없다는데 이게 무결한데 이 신의라는 것은 이제 이거 토와 금이죠, 그죠? 예, 토금에 해당합니다. 신과 의라는 것은 결이라는 것은 이게 터져서 나오는 것을 뜻하는데 이게 이제 토금이 이제 토가 엄청나게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니까 수가 거기에 딱 매여 있다는 걸 뜻이거든요. 자, 이제 그런 건데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해봅시다. 이 수가 당연히 토를 많이 만나게 되면 그게 가치죠. 우리는 흔히 가치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라는 것은 이 토는 수를 갖다가 어떻게 조정하려 하느냐 하면 흡수했다가 다른 모양으로 내주거나 다른 작용을 하고 어, 거두었다가 그 다음에 내어주고 하는 작용을 해요. 토들은 원래 그걸 하는 거거든요. 수를 보면 항상 뭐냐면 머무르게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토들은 머무르게 하려고 하는데 수들이 도망가죠. 토들은 딱 잡으려 해요. 딱 잡으려 한다고. 왜 하냐면 걔들이 있어야 뭘 만들어주냐면 목도 만들어주고 금도 만들어주고 다 해요. 수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수들은 항상 아래에 있으려 하잖아요. 저 밑에 가버리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들은 항상 토를 벗어나려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토가 너무 많아. 못 벗어나겠네 이 말이잖아요. 수들이 토에 얽매여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수들이라는 것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서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토를 많이 만나면 침착하고 조용하고 왜냐 수들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니 그죠? 갇히는 거하고 같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갇히기 시작하면 이제 깔아앉아 정적이 되기 쉽거든요. 그때부터 뭘 하느냐 하면 조용하면 순간 조용하게 되는 순간 뭐가 되게 되는 시작하느냐면 잉태하기 시작하죠. 수에서 이제 목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지로 들어가면 이 자리하고 같아요. 술토가 있고 해수 요 자리로 들어가는 상태가 요 심착하고 조용한 상태가 이루어지는 최정점이에요. 그 다음에 자부터 계절로 하면 자부터 시끄러워지기 시작해요. 찍찍거리기 시작한단 말이지. 물론 다 돼지도 꿀꿀거리겠죠. 개도 짖고 하지만 자부터는 일량이 생겨서 수가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시끄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술과 해를 지나면서 조용하게 깔아앉기 시작하죠. 토가 그걸 붙잡았거든. 토가 깔아앉게 차분하게 그때부터 잉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해수라는 거는 이제 임수하고 같고 그 자리에서 이제 아이를 잉태한다는 임자를 쓰죠. 그죠? 아이별 임자를 쓰는데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가 많으면 꽉 갇혀 있기 때문에 어떤 거와 소통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물이 줄줄줄 흘러야지 야 너 저 산에 어떻던데 이 산에 어떻더라 이렇게 하면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유용성이 이거 유동성이 있고 우리가 이제 그걸 유도리라 하죠. 유도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흘러야 되거든요. 수들은.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딱 갇혀버리면 이제 거기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거하고 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고집불통이고 그죠? 안으로서는 갇혀 있지만 안으로서는 수가 많기 때문에 수가 모여 있으니 금과 함께 그 예리함이 있지만 외벽은 토에 의하여서 이미 토로 갇혀서 토에 의하여서 그 하기 때문에
정지되어져 있는 토처럼 그렇게 지내게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죠? 질투를 참으면서는 수가 갇혀서 흐르지 못하니 같은 유의 그 수들끼리 붙어 있는 상황이 돼요. 흘러가면서 이렇게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게 되는 거지. 같은, 한 집안에 이렇게 같이 딱 받아놓고 문을 딱 잠갔다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거 같이 어울려서 그냥 결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하면 참아야 되겠죠. 그죠? 감옥 같은데도, 우리 감옥에 사람 갖추는 거 똑같거든요. 철장에 사람 갇혀가지고 요새로 딱 잠가놨다 생각해 보세요. 늘 싸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참아야 되고, 나를 낮춰야 되고, 답답한 게 있어도 자꾸 이렇게 그냥, 아유, 참아야지,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면서 산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임수들이 흘러가는 거 좋아하니까, 임수들이 토를 많이 맞이고 있는 사람들은 한스럽단 말이야, 이게. 그죠? 아이고, 내가 이거 참는다고 정말, 이걸 참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이거 임수들이 잘하죠. 토마는 임수라는 그 자체가 사실 사주 안에서 내가 임수다 이렇게 되면 이게 나 혼자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달라요. 이게 개수들은 그렇게 안 그래요. 개수들은 나 혼자예요. 나 혼자거든요. 나 혼자인데 임수들은 내 사주 안에 그 개수가 그러니까 임수가 다른 데도 없고 개수도 없고 예를 들면 뭐 이런 임수만 딱 이렇게 있죠. 그렇게 해도 이 임수는 내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 명이라는 표시가 임수거든.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여러 명 있는 거예요. 임수 자체가.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신의의 결연함이었다. 신을 지키다가 결단을 잘 내리지 못한다. 그죠? 이걸 신의는 검토가 되고, 거기에 있어서 뭘 못한다. 자기가 삭을 탁 틔우면서 나가려고 하는, 여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그죠? 그래, 그 말은 뭐냐면, 토가 나를 감싸고 있던 이 작용에서 그거를 뚫고 나가는 것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게 결한다는 무결한다는 이거를 뜻해요. 네. 그게 이제 토가 많은 경우죠, 그죠? 이게 거의 다 이런 얽매여 사는 모양이 되겠죠. 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수에 대한 여중연서에서 이야기하는 뭐가 오행이 좀 많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에 쭉 이렇게 됐어요. 이것만 해도 지금 아이고 참네. 예. 한 시간이 글르르 갔네. 네, 다음 시간에 화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명식은 자, 요거를 간단하게만 우리 보고 다음 시간에 요거 좀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수업 중에 힘들지만은 여기서 보면 수와 화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힌트를 드릴게요. 자, 수와 화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겁니다. 여기서는 크게 보면 인월이라 하는 계절에 임수와 개수가 많죠. 그죠? 임수와 개수가 특히 해수라는 글자가 임수라는 것에 뿌리를 대면서 임수가 두 개가 많습니다. 개수는 하나입니다. 구조는 인과 술이 이렇게 정화를 올려놨죠. 그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서 일간의 개수는 이 계절, 인월이라는 계절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모양의 사주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요거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 시간에 요거 설명하고 화를 이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주를 잘 보고 이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사는 것이 좋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궁금증, 요 구조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잘 사냐 못 사냐 이런 거로 해도 됩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1번 잘 사나 못 사나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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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지? 2번 뭐 하죠? 일단 잘 사나 못 사나 합시다. 비겁이 많으니까 비겁 많으니까 그죠? 그렇게 그거 하나만 하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여기 다음 시간에 한번 이거는 요게 요 생년에서 요거는 잘못됐습니다. 이 사람 사주 아닙니다. 소리. 죄송합니다. 요건 아니에요. 요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니까 요 사주만 요거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사주를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한 요 정도 하도록 하고, 아이고,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 가니? 이거 내가 잘 모른다. 이거, 뭐야. 너무 많은 문자를 보내셨네. 하여튼 그렇고, 우리 다른 분들은 조용하게 계시네요, 오늘. 오늘 정문 법무스님 때문에 살짝 밀렸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 다른 걸로 밀리면, 우리 금요일 반을, 예, 옮기든가, 안 그러면 포기하든가 둘 중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보시는 분들은 얼마 정도 되는가 제가 한번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어쨌든, 이제 날씨가 좀 살살해지죠, 그죠? 살살해지니까,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그죠? 오늘 꼭 제가 설명드린 거 한번 다시 자기 전에 한번 복습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실시간 참여하신다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